한 등급 올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지? 잘 안 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왜 그 한 단계를 못 넘어서냐 하면 문제를 몰라서 그래. 첫 번째, 문제 풀다가 막히면 이 문제 너무 어려워. 내가 풀 문제가 아닌가 봐 하고 버리죠. 아니면 문제 풀다가 들어오요. 들어오면 아이 더럽네. 그냥 나중에 실전에서 풀면 되지 하고 버려요. 그러니까 그 벽을 못 넘어서는 거야.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자기를 문제에 맞춰야지 문제가 자기에 맞도록 나올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알겠지? 그거부터 꼭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제가 감히 말하건대 제 수업 쉽지 않아요. 분명히 쉬운 건 아니야. 그런데 확실한 거는 너희들이 앞으로 수능 공부하면서 푸는 문제들을 다 제대로 푼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논술 문제에서 기본적인 문제 푼다고 했을 때 그게 조금만 더 잘하면 상대평가, 논술은 절대평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절대평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풀면 돼요.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 풀게 제가 해줄 테니까 6개 학교를 쓴다고 치면 적어도 하나는 붙게 만들어 줄 거야. 대신에 수업 시간에 풀라고 하는 거 꼭 풀고 이해 안 되는 거 다 물어봐서 어쨌든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전제하에 알겠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제가 수강생 중에 60%를 붙인 적이 있어요. 그 해.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아니었어. 상관없다고.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냐의 문제예요. 알았죠?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무조건 그 생각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문제 2번이 있는데 문제 2번은 아까 문제 1번과 비슷한 맥락의 문제인데 관심 있는 사람은 꼭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 또 다 쓰러질 것 같아서 충격과 공포를 한 번 더 겪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자, 그 다음 함수의 그래프로 갑니다. 함수와 그래프. 자, 함수 나오는데요. 함수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와 반드시 대응이 되어야 되죠.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대응의 형태에 따라서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도 있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도 있고 상수함수도 있고 합성함수도 있고 역함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일단 합성함수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합성함수 관련된 주제들은 나중에 시즌2에서 몰아서 할 겁니다. 알았죠? 예고했죠. 그 다음 역함수 관련된 것도 주로 미적분에서 많이 다루니까 역함수 관련돼서 그것도 나중에 다룹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 나오죠. 자, 11페이지 보세요. 이거 1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1번. 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라. 6개의 지점이 있는 음식점 체인이 있습니다. A, B, C, D, E, F 6개죠. 그때 각각의 위치가 좌표로 11, 35, 52, 28, 74, 47 됐죠?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로망이 가로, 세로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 각 지점에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물류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그 지점 중에. 자, 제한 조건이 어떤가 보자. 1번. 지점에는 물류센터를 지을 수 없다.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박혀져 있는 지점에는 못 놓는다는 거죠. 2번. 물류센터는 도로의 교차점에 지어야 하지 그 네모칸 중간에 짓거나 그러지 못한다. 알았죠? 격자점, 좌표를 가지는 지점에 짓습니다. 그 다음 3번. 물류센터의 각 지점까지의 배송차의 운행 거리의 합이 최소여야 한다. 거리의 합이 최소이게 하는 위치에다가 물류센터를 지으면 된다고 합니다. 알았죠? 이 문제는요, 제가 완전히 다 풀지 않아요. 방식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거리를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거리를요, 최단 거리는 당연히 이거죠. 근데 이게 도로가 이렇게 안 나 있다면, 도로가 오로지 이렇게 격자점으로만 나 있다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어떻게 세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또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맞죠? 오로지 가로 2칸, 세로 1칸 이렇게 세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로만 이동 거리를 정하는 도로 거리라고 합니다. 알았죠? 교과서에 나와요, 실제로. 자, 그러면 1-1번. 이것만 한번 해보자.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까지 차량 한 대씩 식자재 배송한다고 할 때 가능한 물류센터의 위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자, 물류센터의 위치를 P라고 하고요. P를 X, Y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됐죠? 우리 왜 등비급수, 지금 등비급수 배웠죠? 등비급수에서 이런 거 있지? 이런 식으로 막 돌아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렴하는 형태 있잖아요. 그때 요 지점까지 이룰 때 가로 길이의 합, 세로 길이의 합 따로따로 했었죠. 기억나지? 맨 처음에. 요 길이는 요렇게 계속 더해가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도 이런 식으로 따로, 아니 빼먹었네.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죠. 그치?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길이는 가로 길이대로, 세로 길이는 세로 길이대로 따져보자. 자, 첫 번째. 요 X 성분하고 관련되어서 AP 사이의 거리, 절대값을 이용하면 돼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최소값이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위치가 X 성분이 뭐예요? 1이죠? 1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BP. BP는요? BP는 얼마 하면 되겠냐? X 마이너스 3. 그 다음 CP. X 마이너스 5. 그 다음 DP. X D 마이너스 2. 그 다음 EP. E는 7이니까 X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FP. X 마이너스 4.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뭘 계산한 거지? 만약에 X라는 좌표 지점에 물류센터가 있다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리의 총합이죠. 맞나?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얘대로 최소값 한번 구해봅시다. 얘의 최소는요, 이 X가 있을 수 있는 지점들의 X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저 X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몇부터 몇까지 가능해요? X가 1, 2, 3, 4, 5, 6, 7까지, 가로카는 지금 1부터 7까지 있죠? 그림 봐봐, 그림. 그죠? 맞지? 그럼 그때마다 fx 값을 정해주면 되잖아. 실제로 1을 여기다 넣는다고 쳐봐. 쭉 넣어서 계산하면 시간 없으니까 실제 계산하면 16 나와요. 요 식에다 넣으면 여기는요 12 나오고요, 여기는 10 나오고, 여기 10 나오고, 그 다음에 12 나오고, 16 나오고, 20 나와요. 됐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GY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거 GY는요 A 지점과 P 지점까지의 세로 길이들의 합, 세로 이동 거리 합 생각해 보시면 AP는 얼마예요? A의 Y 성분이 1이니까 Y-1이겠죠. 그 다음에 BP, CP, DP, EP, FP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면 됩니다. Y, 자 B가 Y 성분이 뭐냐? 5네요. 그 다음에 CP는 뭐냐? Y-2. DP는 Y-8. EP는 Y-4. FP는 Y-7. 이렇게 되고요. 자, 이때 Y 좌표는 몇부터 몇 가지에 위치할 수 있죠? Y는 1, 2, 3, 4, 5, 6, 7, 8도 됩니다. 그죠? 8까지 가능하죠. 그때마다 이 식에다 실제로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들을
다 계산해 보시면 이런 경우 이게 결국 노가다죠. 노가다인데 계산해 보시면 21, 17, 15, 13, 13, 15, 17, 21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네. 자, 이제 답해 보세요. 물류센터는 몇 콤마 몇에 위치할 수 있을까? 답 내봐, 답. 이제 답 내봐. 이거 보고, 이 표 보고 답 내봐. 됐나요? 답 3개입니다. 어떻게 3개냐 봐봐요. 지금 거리가 가로 길이의 합이 최소인 애가 3과 4죠. 그래서 x 성분은 3 아니면 4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 성분이 최소이 y 종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애가 4 아니면 5니까요. 따라서 y 성분은 4 아니면 5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5는 그게 이미 누가 있죠? b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걔를 제외하고 총 3개. 3,4, 4,5, 4,4 이렇게 3개 됩니다. 알겠죠? 요 방식만 한번 기억해 달라고. 그럼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기본 그래도 그렇다고 무조건 막 아주 특이한 문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도 당연히 풀어야 되니까. 성균관대 문제 여기 문제 있잖아요. 그 2021학년도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이 성균관대 문제 실제 기출 문제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대로 갖고 왔고 이 문제가 논술에서 좀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자들 간의 관계, 이게 핵심이야. 문자들 간의 관계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같이 보자. 봐봐요. 제시문 1번. 유리함수 y 이퀄 2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1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 알파 콤마 베타다.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P 알파 콤마 베타로부터 어디까지? 원점까지 거리를 뭐라고 하자? 감마라 하자. 자, 일단 문자 몇 개 나왔죠? 하나, 둘, 셋. 이 세 문자에 관한 내용이 답니다. 이 문제는. 자, 첫 번째. 베타와 알파 간의 관계 뭔가요? 베타는 요 위에 있으니까 2알파 플러스 2분의 2알파 플러스 1이죠. 맞지? 그 다음에 감마는 알파와 베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알파 콤마 베타로부터 원점 사이 거리잖아. 그러면 루트 하고 알파 마이너스 0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0의 제곱 세 문자의 관계식 중에 두 개의 문자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억지로 푼다고 치면 전부 하나의 문자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감마 제곱은요. 육식과 같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이 나왔죠. 알파와 베타와 감마에 관한 세 개의 문자들의
두 개의 관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자 2-1번 제시문 1의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일단 알파 베타만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네. 알파 베타의 관계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뭐를 구하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고요.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식당이 있나 이 건물에? 이 건물에 식당 없었는데. 자,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대상식은 똑같습니다. 목적식은 똑같아요. 이게 대상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의 최소나 최대를 구하는 거죠.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지금 구해야 돼요. 됐지? 자, 한번 구해보세요. 풀이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총 3가지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한 3가지 정도 돼요. 자, 풀어보세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이거 방법만 일단 설명해 줄게. 봐봐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목적식, 대상식이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상 하나다. 왜? 그 두 문자끼리의 관계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맞나? 그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사실상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면 되는데 누구 죽일까요? 이제 고민이죠. 알파를 죽일까? 베타를 죽일까? 응? 알파를 죽일까? 베타를 죽일까? 얘가 일종의 정의역이야. 어떤 문자로 표현되어 있죠? 알파로. 그럼 누굴 죽여야겠니? 베타를 죽여서 알파로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서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통일한 다음에 이 식을 그 문자에 관한 함수식으로 두고 이거의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그리면 되겠죠. 그리려면 뭘 한다?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변수 관계식으로 만든 다음에 미분하는 형태가 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미분하지 않고 미분 대신 산술평균, 기하평균 요거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래프의 해석으로 특히 유리함수 그래프의 해석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적식의 값을 k라 두고 요 k 값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지. 알겠죠? 가령 너희들 이거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봐봐. 원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어요. 그때 원위에 가령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치자. 이거를 만족하는 점들 중에서 x-y의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니? x-y는 k. 따라서 y는 x-k. 얘는 뭐예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인 직선을 이렇게 움직여가면 어쨌든 이 도형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치? 이 식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니까 만나는 범위 내에서 요 -k 값이 가장 작고 가장 크게는 얼마의 범위를 가질 수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지. 기억나죠? 네, 그 방식으로 푸는 거. 네? 됐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자기 편한 대로 골라서 풀어보세요. 하나만.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하나만 풀어봐. 하나만.
다 하셨나요?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했네요. 자, 첫 번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봐봐. 미분으로 푸는 방법. 일단 한 개의 변수 관계식으로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저는 있잖아요. 요 앞에 상수가 나중에 미분 이거 약분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상수를 밑에 빼버립니다. 빼버리고요. 분모에 있는 상수 그냥 뺐어요. 그래서 요거 미분하는 방법 알죠? 곱의 미분법 혹시 공식 모를까봐 써놨어요. 공식 이겁니다. 저기 분수식의 미분, 몫의 미분법.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이거거든요. 미분해서 이건데 통분해야 되죠. 왜 통분합니까? 구간별 부호를 확인하려면 통분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통분하면 분자가 0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 네 증가함표 잘 안 그리는데 귀찮아서 실제 당연히 뭐 서술할 거 아니면 굳이 증가함표 잘 안 그리잖아요. 근데 논술에서만큼은 차라리 증가함표 그리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오히려. 알겠죠? 증가함표를 이렇게 그리세요. 자, f'x가 0, f'알파가 0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두 지점이 있고요. 그 값을 가지겠네. 그 값을 가졌는데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극대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는 극소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두 구역으로 나눈다 하면 이 극대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고요. 이 구역에서의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가 최대. 그 다음에 이 구역에서의 얘가 최소가 됩니다. 자, 이게 연속함수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전 구역에 대해서 최대값이 최소값보다 더 작은 경우는 없잖아요. 없지만 이게 불연속 함수고요. 구간을 나누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함수를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봐봐요. f알파가 얘를 점근선을 찾으려면요. 한쪽에 유리함수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렇게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대분수로 고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이렇게요. 얘는 2알파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에 자, 이렇게 될 텐데 얘를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극한을 생각하신다면 요게 점근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정의역과 관련된 점근선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마이너스 1 알파 값에 마이너스 1이 못 들어오거든요. 이게 점근선 중에 하나. 또 다른 점근선이 바로 뭐냐 하면 알파 마이너스 1요. y 이퀄 알파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얘를 기준으로 위로 플러스 루트 2 간 지점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요 그래프. 앞으로 이 그래프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점근선입니다. 그 다음 요렇게. 자, 이거는 뭐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겠죠. 됐죠? 이제 확실히 알겠지? 그려보세요. 정리해봐 빨리. 뭐 잘못 풀었나? 아, 이거 플러스죠. 그래서 잘못 썼네. 예, 잘못 썼네요. 이거 플러스입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자, 그 다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이거 대분수를 일단 만드시고, 알았죠? 1차식분의 상수 형태로 만드시고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에서요. 먼저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에는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양수가 됩니다. 조건에 맞도록 하는 양수식이 뭔지를 봐봐. 그럼 얘가 기준이 돼야 돼. 얘가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 요거를 위로 아래 위로 2분의 1로 나누면요. 이 식이 되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얘랑 그 다음에 요거랑 바로 약분이 안 되니까 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알파 마이너스 1을 알파 플러스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1 빼기 2로 고칩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두 개로 고치죠. 됐지?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약분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요 두 식의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적용을 하면 두 배의 요거 두 개의 기하평균 이렇게. 근데 이거 두 개 약분되고 요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거랑 곱하면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2가 이게 최소가 됩니다. 최소. 요 구역에서 이 식의 최소값 구했다.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요. 그러면 누가 양수냐 하면 이제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간 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이 식이 나오죠.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는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때 요거 양수고 요거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F알파가 루트 2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이 나오죠. 이때 이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알겠죠? 네. 정리하세요. 자, 세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지금 뭐부터 그렸냐 하면 이 유리함수부터 그렸거든.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알파, 베타가 있다고. 그지? 그런데 목적식, 대상식을 뭐라고 둔다? K라고 둡니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K라고 두잖아요. 그러면 K 값이 이동하면서 어떤 도형이 움직이냐? 1차식이니까 직선입니다. 베타 이퀄로 고쳐주면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K예요. 그때 이게 Y 절편이죠. 이 마이너스가 붙는 바람에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잘 따라와봐. 봐봐요.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일단 여기서 접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그때 요 절편, 특히 얘를
마이너스 k 제로를 합시다. 됐죠? 마이너스 k 제로를 하자. 그러면 요 만나도록 하게 해야 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역에서 교점이 생기도록 하는 범위는 이 절편 마이너스 k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접할 때의 마이너스 k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따라서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k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k가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최대값. 알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 구역요. 이때는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접하는 경우 이후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접할 때의 절편을 마이너스 K1이라 합시다. K1이라 하면 그때 걔는 요 마이너스 K 값보다 커야 하죠. 마이너스 K 값이 마이너스 K1보다 작거나 같아야 교점이 생길 수 있지. 됐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때 K는 K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최소가 됩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 K0와 K1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봐봐요. K0와 K1은 마이너스 K0가 누구보다 크냐? 마이너스 K1보다 큽니다. 그림 보세요. 요 높이하고 접할 때 요 두 지점이 여기가 더 커요.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를 곱하면 K0가 더 작은 값이어야 됩니다. 알았죠? 네? K0와 K1은 접할 때의 K값 두 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구해보자. 접할 때의 K값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베타가 알파 마이너스 K고요. 이게 요거 위에 이거하고 만나야 되는데 교점이 한 개죠. 요거하고 두 개가 만나야 되는데 교점이 한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 요건데요. 자, 교점의 X성분을 접점의 X성분을 알파 구해보자. 그러면 교점의 X성분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이거 분모에 이거 곱해주면요.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알파 그 다음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k는 오른쪽에 2알파 플러스 1이 되고 2알파 죽고 이쪽으로 넘기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k 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죠. 따라서 요거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접하려면 교점이 한 개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0이다 해서 판별식 4분의 D는요. K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 값이 0이다. 따라서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는 0이다. 따라서 K는 뭐가 된다? 1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에 요거 반의 제곱 4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봐봐요. 누가 K1이겠니? 아까 K0가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K0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K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아시겠죠? 됐지? 네. 그러니까 결론. 아까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K는 K0를 최대값으로 한다 했으니까 이게 되고요. 그 다음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에는 요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를 최소값으로 하고요. 됐죠? 네. 제가 똑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알려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적응력이 높아져야 돼.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자꾸 풀어봐야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자, 2-2번 볼게요. 이제 2-2번 정리하세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다 이해했어. 자, 그러면 다 하신 분들은 2-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2-2번. 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어. 아, 이거? 이거? 안 보여?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빛 받아서 안 보여? 보여? 너무 착한 것 같지 않아? 됐어요? 아, 이 칠판이 잘 안 보이는구나. 자, 그 다음 2-2번 한번 풀어보세요. (2-2번) (2-3번) (2-4번이 전부 다 알파의 범위가 뭐일 때냐면, 잘 봐봐,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요거예요. 지금 2-2번, 2-3번, 2-4번이 전부 다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요 추가 조건이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식은 이게 다였는데, 추가로 이런 조건이 나온 셈이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저 식은 뭐를 최대값으로 하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를 최대값으로 합니다. 요게 추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네. 되게 진짜 엄청 단순한 문제인데요. 자, 이거 봐봐요. 물론 뭐 연립 방정식 다 풀어가지고요. 에? 봐봐요. 요 진짜 개무식하게 푸는 방법은, 봐봐, 베타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알파와 감마 간의 관계식 나오겠죠? 에? 그러면 알파와 감마의, 만약 알파에 관한 2차 방식이면 그거 근해 공식으로 풀어주면 알파가 감마로 표현 가능하겠지.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로 아까 죽였던 베타를, 그 알파를 감마로 나타내면 베타를 감마로 다시 표현할 수 있겠죠. 너무 무식해. 예? 막상 해보면 좀 무식하죠.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지금 목표는 뭐냐 하면, 목표는 이겁니다. 요게 하나의 문제예요. 이거를 하나 문자라고 하나의,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문자로 보시고, 요거를 또 요 둘의 관계식이야. 이 두 문자끼리의 관계식을 만들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기존에 있는 관계식이 첫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 이거예요.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물론 추가로
요 범위도 나오죠. 근데 등식으로는 딱 요 두 개라고. 자, 여기에서 어떤 식을 변형을 하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동시에 들어가는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희들 많이 했던 거라니까? 누구? 이 밑에 식을 살짝 변형하면 좋겠죠? 맞지? 한번 해봐요. 봐봐, 이렇게 감마 제곱은 이런 눈치가 있어야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이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가 등장을 해야 돼요. 얘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 드디어 감마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하나의 식에 등장을 하긴 했다. 그지? 했는데 불순물이 있죠. 누구? 이 친구는 감마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타내든지 하면 좋겠지. 맞죠? 얘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나 감마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아직 이용하지 않은 식이 하나 있죠? 뭐예요? 수학은 전부 변형의 학문이라고 했어요. 완전 진짜 결국은 모양 변하는 모양.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 형태를 좀 바꿔볼까요? 이제 보이나요?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놀지 말고요. 뭐 안 풀리면 팔짱 끼고 아니 몰라 안 풀리네 이러지 말고요. 어? 자꾸 나와 있는 조건식들을 변형시켜 봅니다. 손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럼 다 됐네. 감마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2알파 베타인데 이 알파 베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네. 맞죠? 자, 그러면 결국 감마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관계식은 이게 끝이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죠.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죠. 보입니까? 오른쪽에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네. 그러면 이렇게 될 테니까 둘 중에 하나겠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은 감마거나 아니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감마겠죠. 그지? 감마가 애초에 뭐였지? 양수입니다. 거리예요. 거리. 양수. 감마가 이거잖아요. 양수예요. 맞죠? 네. 0보다 크나 같은 애야. 그러면 이 식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식이 양수면 이거, 이 식이 음수면 이거 라고 해야겠네. 맞나? 네.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 식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왜? 아까 이거 추가 조건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해봅시다. 해보시면 플러스 1을 해봅시다. 플러스 1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여전히 0보다 작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감마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네. 자, 정리 다 하셨으면 역시 2-3번 한번 풀어보세요. 또 문자 바꾸기입니다. 또 문자 바꾸기.
자, 다 하셨죠? 보세요. 일단 계상식을 만듭니다. PQ의 거리는요. P가 알파 콤마 베타였잖아요. 저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따라서 알파 콤마 베타와 이 두 사이의 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한번 해봤다. 루트를 없애봤거든요. 없애봤더니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아까 얘가 감마 제곱이었으니까. 그지? 감마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분리했고요. 그 다음 1차 항 4알파와 마이너스 4 베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니까 아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앞에 식에서 이거였죠. 그래서 얘를 고치면 끝. 정리하면 또 완전제곱식입니다. 그래서 PQ가 플러스 R-2였지 마이너스 R-2일지가 고민인데 감마 마이너스 1일지 고민인데 감마의 범위는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아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범위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감마의 범위로 고칠 수 있죠. 감마의 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감마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감마는 1 요거 이쪽 그리고 나머지 이쪽으로 넘어가면 1 플러스 루트 2보다 감마가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2보다 크겠죠. 됐지? 따라서 답은 요게 답입니다. 마이너스 쪽이 아니고 플러스 쪽으로. 됐지?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봅시다. 2-4번요. 제시문 알파와 감마에 대하여 알파가 역시 계속 이게 같이 갑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알파를 한 근으로 하는 식이 이렇습니다. 2x제곱 플러스 b1 x 플러스 b0. 항상 있잖아요.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누구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 x 대신 넣어줘. 넣어주면 이 식은 뭐를 만족하겠니? 2 알파 제곱 플러스 b1 알파 플러스 b0 이퀄 0이다. 우리가 찾고 싶은 식이 뭐냐 하면 알파가 등장하는 2차식이 필요한데 알파가 등장하는 2차식이 필요한데 그 2차식의 1차항 계수와 상수항 계수를 이 두 계수를 뭐로 나타내달라? 뭐로 나타내달라? 감마로. 결국 뭐 찾으면 되냐? 되게 쉬운 문제예요. 뭐 찾으면 되니? 이 식은 사실상 어떤 문자들끼리의 관계다. 지금 등장하는 문자 3개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잘 안 되네. 감마 이 3개인데 이 셋 중에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을 찾으면 돼. 알겠지? 해봐요. 이제 알파와 감마의 관계식만 찾으면 돼요. 그럼 누구 죽어? 누구 죽여? 베타 죽이면 되지. 해봐요. 자, 우리가 3개가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다 등장하는 식을 앞에서 구했습니다.
특히 알파가 마이너스 1과 자원구역에서는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다 등장하는 식이 얘였어요. 맞죠? 자, 여기서 누구 죽이면 돼요? 베타를 알파로. 근데 베타와 알파 간의 관계가 이거였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의 양변에 이 분모를 없애주면 알파에 관한 2차식이 나옵니다. 그거 정리하면 돼요. 내림차수를 정리하면 알파에 관한 1차항 계수가 얘가 감마로 표현되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감마로 표현되죠. 이게 답입니다. 정리하세요. 연결되어 있죠. 앞에 문제의 결과를 계속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자, 다 하셨나요? 다 하신 분들은 뭐, 그렇지. 자동으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죠. 문제 3번. 문제 3번은요, 응? 문제 3번은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 제시문 한번 읽어보세요. 제시문. 뭐 안 보이는 거 있어? 이해가 안 돼? 응?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저 식은 앞에서 구했던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은 앞에서 구했던 식이잖아. 저기 알파 나오지? 베타 나오지? 감마 나오잖아. 근데 지금 저 문제의 뜻이 뭐야? 저 알파로 나타냈을 때 알파에 관한 2차식의 계수들을 감마로 표현해 달라는 거니까 결국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을 찾아달라. 알파와 감마의 관계식을 찾아달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응. 그러면 저 세 개 다 등장한 거에서 누구 죽이면 돼? 어떤 거? 이거? 그러면 이거? 어? 아니 이 식이 요걸 대입을 하면 이 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식의 형태를 요런 형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분모를 없애준 것 뿐이야. 양변에 2알파 플러스 1을 곱한 거라고. 이거를 양변에 곱한 거라고. 이렇게 곱해서 전개한 거라고. 그게 전개한 거야. 그냥 정리한 거야. 정리. 알겠죠? 알파에 관한 2차식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중앙대 문제인데요. 중앙대 수시죠. 문제 3번. 몇 차식? F에서 또 4차식인 또 4차식? 그죠? 또 4차식인데 4차식의 최소값이 28이래요. 만약에요. 제시문이 없었다면 이 문제 당연히 어떻게 풀었을까? 미분에서 극소값이 28이게 하는 A값들을 다 구해봤겠죠. 그러나 제시문이 있죠. 제시문이 있으면 제시문 방법대로 푸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문제 답도 점수도 다 받을 수 있고. 알겠지? 제시문의 내용이 뭐죠? 가를 보세요. 가가 뭐야? 야 4차식인데 왜 2차 함수야? 4차 함수인데 문제는 4차 함수 내놓고 왜 2차 함수야?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응? 지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죠. 응?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방법은 그 방법을 쓰라고 해놓고 문제는 야 네가 4차 함수 던져놓고 무슨 2차 함수의 z치수야 이런 거잖아. 네가 이렇게 4차 함수 줘놓고 야 이렇게 복잡한 4차 함수를 줘놓고 2차 함수의 최대체소를 이용을 해서 풀라고 합니다. 에? 그런데 2차 함수 꼬라지가요. 얘가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봐봐요. y equal 최고차항 2차 함수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2차 함수로 만드냐면 봐봐 이게 이 식이 어떤 형태로 고쳐져야 되냐면 이런 형식으로 고쳐야 된다. 제가 이걸 네모로 만든 이유는요. 이 지금 4차식이니까 4차식 중에 2차식을 치환을 하면 생각해 봐봐. 이 식을 그 밑에 제시문 나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이 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누고 목도 2차식이니까 결국 뭐가 가능해요? 요런 형태로 치환할 수 있겠죠. 특히 요 나누는 애와 몫이 이거 두 개 일치하면 얘가 이런 형식으로 될 거 아니야. 치환했을 때 2차식을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라지 x 제곱식이 나와 버리겠죠. 이렇게. 이해됐니? 네, 뭔 얘기냐면 봐봐요. 일단 나누는 애가 라지 x로 치환했습니다. 그리고 몫이 있어요. 여기 목자리인데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있는데 이 식이 이 자식을 라지 x로 하고 목도 뭐 예를 들어서 라지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이 전체 식이 몇 차식이 돼버려요? 2차식이 돼버리죠.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는 요게 이 중에서 어떤 2차식을 얘로 치환할 거냐의 문제만 남은 거지. 맞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누가 불순물이냐 하면 A가 불순물이에요. 그러면 A가 있는 친구와 A가 없는 친구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뭐 11은 여기다 넣어도 되고 뒤로 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A가 있는 친구들.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봐봐요. A에 관한 1차식이 얘란 말이야. A로 묶어주면 A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2A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꾸 써봐야 돼. 나누는 2차식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응? 나누는 2차식이 뭐였으면 좋겠어? 그죠? 그렇게 해야 요 안쪽 부분 요 꼭지점에 x 성분이 꼭지점에
x 성분이 얘가 나중에 이게 만약에 라지 x로 치환이 되면 묶었을 때 2a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뭐 앞에 뭐가 이게 라지 x로 표현이 된다면 얘가 라지 x로 표현이 되면 묶였을 때 요게 플러스 a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얘가 꼭지점 찾으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됐죠? 그럼 얘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누구로 나눠봐야겠니? 이 2차식을 저 4차식을 이 2차식으로 나눠보자. 자, x 4제곱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42x 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12를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으로 나눕니다. x 제곱 곱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x 세제곱에 플러스 39의 x 제곱에 마이너스 36의 x에 플러스 11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6x 곱하면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36x 제곱 마이너스 18x 빼면 3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8x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데 또 플러스 3 좋다.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9 우와 2 이 식이요. 이 식이 어떻게 정리되어지냐면 얘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치환할까요? 얘를 라지 x로 치환합니다. 라지 x는 스몰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식 스몰 x로 표현되었던 fx는 이제 더 이상 f라는 형식은 없어집니다. 뭐가? 라지 x에 관한 전혀 새로운 함수 gx가 생기는 셈이야. 알겠죠? 네.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라지 x 제곱 플러스 2에 라지 x ax 그 다음 플러스 2a 제곱 정리하면 이거고요. 따라서 라지 x 플러스 a 전체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2a 제곱이니까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말 꼭 써놓으세요. 빨간색으로 딱 써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죠? 치환. 속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관계식에 의해서 한 놈을 죽일 때 죽는 친구가 범위를 남기고 죽을 수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치환이나 속어를 할 때는 반드시 뭐를 따져주자? 범위. 설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우를 하더라도 한 번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알았죠? 자, 스몰 x는 범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치환한 이 차식에 라지 x는 범위에 제한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x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 하더라도 x-3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고. 그러면 라지 x는 이 x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 하더라도 뭐를 최소값으로 가진다? 마이너스 6을 최소값으로 가집니다. 즉 라지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의 제한이 꼭 생긴다. 잊지 말. 엄청 중요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가봅시다. 이 범위 안에서만 그려진다고. 이 범위 안에서만.
라지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은 구역 안에서만 그려진다면 요 g 라지 x의 최소는 뭐에 따라 달라지게? a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게. 왜? 대칭축이 누구예요? g 라지 gx의 y 이퀄 라지 gx의 대칭축이 라지 x 이퀄 마이너스 a죠. 그러면 저 마이너스 a가 대칭축이에요. 요 대칭축이 살펴보라고 하는 구간 내에 있느냐, 구간 밖에 있느냐를 확인해 줘야겠지. 먼저 구간 내에 구간 이 대칭축이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a인데 얘가 구간 밖에 있다고 합시다. 요렇게. 그럼 실제로 그려지는 거는 요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6 오른쪽만 그려진다고. 이게 최소가 되겠죠. 즉 어떤 범위에서는 A가 대칭축이 왼쪽에 있어서 A가 6보다 클 때에는 최소값이 누가 되냐 하면 G의 라지 X가 얼마일 때 최소가 된다? 마이너스 6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을 대입을 해볼까?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36 마이너스 12a 맞죠? 그 다음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계속 라면 냄새 나는 것 같다. 배고픈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좀 있으면 밥 먹을 시간이죠. 2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8 뭐 이렇게 되나요? 맞나? 맞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최소값이 얼마이기를 바랬죠? 최소값이 28이기를 원했죠. 문제에서. 그러면 이거 풀어봅시다. 2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8이 28 되는 최소값이 28이 되는 값은 이게 최소인데 이 최소값이 28이 되려고 하면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0이고요. 즉 2로 나눠주면 요건데요. 따라서 a는 1 아니면 5가 될 거란 말이야. 맞죠? 얘 인수분해하면 아이 잊지 마. 요 범위 안에서만 답이 돼야 됩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 이건 답.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대칭축 라지 x 이퀄 마이너스 a가 구간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마이너스 6의 오른쪽에 마이너스 a가 위치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최소야. 최소는 g의 라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a일 때. 대칭축에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야. 그러면 요 값은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여기다 대입하시면 a제곱 플러스 2다. 이때 a 범위는요. 마이너스 6보다 마이너스 a가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는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맞죠? 자, 이 범위에서 요게 28이게 하는 a가 있느냐? 한번 해보죠. 계산해 보시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인데 어때요? 6보다 다 작거나 같죠? 둘 다. 이게 둘 다 답입니다. 맞죠? 네. 루트 26이 루트 36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다 되죠. 네. 자, 그 다음. 자, 지금부터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뭘 풀냐 하면 문제 4번. 이거하고 완전히 주제가 거의 흡사해요. 흡사. 알았죠? 주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뭘 치환해야 되는지도 너무 잘 보여요. 얘는 잘 보일 겁니다. 누구를 치환해야 되는지 잘 보일 거야. 치환하면 2차 함수가 됩니다. 치환하면 이것처럼 치환하면 2차 함수가 돼요. 그런데 잊지 마. 치환했을 때 치환한 문자는 반드시 범위를 생각해 줘야 된다. 알았죠?
네,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그거 풀 수 있으면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기는 힘들겠지. 40분까지 딱 푸시고, 우리 40분까지 수업인가요? 5시 40분까지 1분도 넘어가면 안 되죠? 그지? 그러니까 5시 40분까지 딱 푸시고 그때까지 아마 제출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풀어서 옵니다. 알겠죠? 네. 네, 일단 그 여기 풀고 그 옮겨 쓰든가 아니면 거기다 바로 푸셔도 돼요.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카톡으로 질문해도 됩니다.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문제 풀다가 뭐 막히는 거 있으면 다 질문해. 나한테 질문 많이 하면 합격률이 올라간다니까.